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그 Journal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에 같이 논문을 작성한 팀 멤버들이죠. 신창호 교수님과 박진욱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그 에피소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입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창호 교수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 정형외과 레지던트 펠로우 과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소아청소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창호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세인트 빈센트 체리티 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하고 그다음 유펜에서 신장내과를 전공하고 네, 현재는 루이빌 대학교 신장내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은 박진욱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서 진행을 처음에 하셨는데 논문 쓰고자 결심했던 동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벌써 반년 전인데 레지던트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했잖아요. 그때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뭐 한국 수련에 뭐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전체가 무너질 계기가 발생할 줄은 몰랐는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났죠, 실제로. 그리고 그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전공의의 밥그릇 투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인터넷 기사나 뭐 포럼을 보면은 똑같은 이유로 한국 전공의들을 비난하고 있었고 저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국에 계신데도 그 한국 상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의사들이 이제 미국으로 진출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그 2018년에 미국으로 어떤 계기로 진출을 결심하셨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저는 여기 오기로 결심한 게 정말 수련제도 하나만 보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그 좋은 의사가 되려면은 일단 다양한 환자를 많이 봐야겠죠. 그리고 그 교수님이나 전문의의 지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습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식. 이게 병원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고된 일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니까 이걸 지속하려면은 또 휴식이 필요합니다. 미국 수련 제도는 네 가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두 나라 수련을 모두 다 경험한 입장에서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그 한국 전공의 과정에서의 강점과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 수련 과정은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은 케이스를 보죠. 그래서 특히 수술과 시술 같은 경우는 숙련도가 굉장히 높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레피드 리스폰스나 코드 블루 같이 위기 상황에서 판단이 빠르죠. 많이 경험하고 많이 환자분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경무에 시달리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가족도 못 돌보고 스스로도 못 돌보고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점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도 교육이 잘 돼 있다 이런데 미국에서도 환자가 몰리거나 뭐 주말에 이렇게 의사 수가 절반이거나 이러면은 일단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환자들도 이게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살아남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이때까지 한국 전공의들이 자신의 그 자리를 다 지켜왔던 거네요.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하면서 그럼 한국에서는 없었던 좀 어떤 점에 놀라거나 뭐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나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레지던트가 조금 용사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일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조금만 이제 일이 늦어져도 이게 일이 계속 몰리기 때문에 일이 쌓이고 그리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잠을 줄여야 되고 그 와중에 이 학술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조금 더 이거는 일반적인 직업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주에 따라 뭐 조금 예외가 있겠지만 미국 내과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조금 퍼즐을 푸는 탐정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검사 영상이 있으면은 뭐 오더 내고 기다리면은 결과 리포트가 오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게 주된 업무입니다. 저도 용사라는 비유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미국에서는 아마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의사들이 되게 밀도 있게 많이 맡는 것 같아요. 다른 직역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은 보조 직역들이 나눠서 일 처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경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이크를 신창호 교수님께 넘겨가지고 그 논문 작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들려주십시오. 좀 재밌는데요.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로 장기 연수를 갔었는데요. 본 논문의 제일 저자를 맡으신 박진욱 선생님과 같이 라드인 아파트먼트라는 곳에 거주했었습니다.
네, 당시 그 아파트에 계시는 다른 한국 아버지들과 함께 라드인 파파스라는 친목 모임을 결성해서 여러 정보도 주고받고 가족들이 모여서 야유회도 하고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박진욱 선생님께서는 이제 본 논문에 같이 참여하자고 연락을 주셔서 함께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또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 활동을 해서 현 사태를 좀 더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를 초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논문도 좀 써본 경험도 있고요. 여담으로 라드인 파파스에서 활동하신 다른 아버님께서 울산의대 비대위에서 활동하셔서 참 신기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신창호 교수님께서 논문에 참여해서 그 비대위 활동으로서의 어려움이라든지 대학병원 교수로서의 고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 활동을 교수 비대위를 하셨는데 혹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면은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네, 저는 2024년 2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주로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뭐 힘들었던 순간이 생각보다 아주 많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다들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비대위원 모두들 진료와 연구 부담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업무까지 맡게 되니까 일이 과부하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비대위원 수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지만 그거를 소수의 인원이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힘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의 생각 및 입장과 다르게 언론에 좀 왜곡돼서 보도되는 경우도 있었고 동료 및 후배의사, 뭐 정치권, 병원이나 대학 집행부, 일반 국민 등 여러 곳에서 격려와 조언도 있었지만 또 모진 비판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본인의 업무만 하거나 자기 것을 챙기는 분들은 전혀 욕을 먹지 않죠. 근데 본인을 희생해가며 총대를 메고 여론 앞에 나선 비대위원들이 이제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번아웃, 이제 소진이 되어서 5월 중순부터는 비대위에서 나와서 한 발짝 떨어진 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 계신 분들이 더 적은 상태여서 강희경 비대위원장님을 포함한 비대위원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이 나는 순간은 아무래도 활동 초반인데요. 이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의 의견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의견이 모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있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설문조사 문항을 빠르게 만들어서 진행했던 것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전달할 채널이 없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홍보업체를 섭외하던 기억도 나는데요. 당시가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마땅한 홍보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 내연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자보를 붙이고 뛰는 일도 이 큰 병원의 소수 인원으로 하려니 땀 좀 났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중에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4월 1일 대통령 담화문을 듣고 실망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비대위에서 팩트 체크를 낸 적도 있죠. 저도 그 팩트 체크 자료를 봤는데 그 이제 진료도 하시고 연구 활동도 하시면서 그 팩트 체크까지 언제 할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자료였으니 혹시 언론에서도 그게 제가 볼 때 조명을 충분히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지금 읽어봐도 정말 가치가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 비대위에서 만든 팩트 체크 자료는 지금이라도 좀 주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